자, 이렇게 오늘 세계봉사단 신년 인사회가 있습니다. 오늘 자 부평의 명소, 부평의 명소 가리부 레스토랑에서 오늘 갈질합니다. 그래, 꿀맛이야. 먹고 나서 다 먹고 나서 누가 먹었어? 안 먹으면 다 가져가. 갈질합니다. 네. 누가 가져갔어? 부평의 명소 저둘 쌈바오 가리부 레스토랑. 그래요? 가리부 레스토랑에서 쌈바오면 3개잖아 지금. 오늘 갈질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신년 인사회. 먼저 먹겠습니다. 신년 인사회입니다. 네. 자, 50년 전의 추억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셨잖아요. 작가님이 화가 나서 화가 보니 화가 풀리네. 이렇게 화가가 3개 들어가요. 응? 화가 보니. 좋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우리 봉사단은 인천에 부평구 50만 600개 중에서 우리가 다 선발을 들어간대요. 저 신년에 참석했죠? 이 상공에서 신년에 송덕컴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우리 봉사는 여기 조금 아까 850억 들어가지고 인천시장도 오신데, 저기 생태환경 살리기 불포증 보건공사한테 850 들어가 해가지고 30년 만에 한 거예요. 그것도 참석했죠. 그리고 9월 15일 메가드 기부사업 행사할 때 우리는 꼭 참석합니다. 우리는 작은 단체 아니에요. 가구처럼 모여같이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베풀고 정말 인천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좋습니까? 네. 허영민 원장은 지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염전자 하면 시작. 염전자, 염전자, 염전자. 와. 그다음 박영상 목사님 맞죠? 네. 시작. 박영상 시작. 박영상, 박영상, 박영상. 와. 그다음에 여기 이분이 다 모시고 온 분이에요. 부동주 박사 그래. 부동주 박사. 부동주 시작. 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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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불 켜가지고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봉사단 자랑스러운 법에들에 따라서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호영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예,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이 다 보이니까 예, 편안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상의 감사라고 하는데, 저는 당연한 일상의 감사, 오티미즘, 어떻게 긍정성을 올릴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30분 동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호영이고요. 제 고향은 부천시 명월동 89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의 출신이기도 하고요. 저는 현재 감사수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사들을 실습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강의, 감사 전문교육하고 5강 생활놀이 교육을 가지고 자격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이런 곳에서 기관에서 교육, 이런 전문 과정을 하고 있고요. 두릅빛 감사나는 공동체라고 부천에서 봉사단체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행복나는 1호에서 이사와 교육위원을 맡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저서는 다 감사에 관련된 저서예요. 이제 올해는 우리가 AI 때문에 소근육을 많이 발달하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하는데,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교구 개발도 하고 프로그램도 해서 부천에서는 경기도지상을 이렇게 작년에 받았습니다. 박수. 제가 세계봉사단의 회장님과 단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여기 출판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도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사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 해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감사 교육을
그러니까 1000회 이상 학교, 지자체 뭐 이런 뭐 포스코나 이런 곳에 가서 1000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의 이상의 분들을 배웠겠죠. 그래서 성남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6년 동안 드림스타트와 같이 수업을 하고 현재까지 15년이 되도록 같이 인연을 맺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열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영월동이 원래 시골이었잖아요. 자연 속에서 자라서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항상 모토가 따뜻한 감사 언덕이라는 닉네임으로 책을 쓸 때에도 닉네임으로 썼는데 따뜻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어서 올해는 닉네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항상 낙천적이고 감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아마도 자연 속에서 살아서 그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에이징이라고 해서 제가 건강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나도 이롭고 또 타인도 이룬 통일분한 정신을 가지고 15년 동안 강의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면 사니까 좋죠. 제가 책에도 낸 너는 도대체 누구니? 자, 단장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면 한 줄로 이야기하듯이 저는 봄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잡초 속에서도 눈에 띄는 먹거리가 되는 냉이처럼 향도 품고 뿌리도 키우고 땅에 녹으면 온전히 내어질 희생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냉이 같은 사람, 내가 참 좋습니다. 저는 엄마가 냉이를 막내를 위해서 자 우리 쪽에 있는 냉이 우리 딸이 캐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캐간다고 매일 지키던 그 엄마의 향기가 그리워서 제가 봄에 책을 쓸 때에는 이렇게 저를 표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서로 처음 뵙고 작년에, 재작년에, 송년회 때만 잠깐씩 배웠는데 제가 어떠한 사람이며 또 이런 봉사단에 와서 어떻게 녹여갈까, 저의 맡은 포지션이 어떻게 정해져 갈까인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저의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지 조금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나부터 작은 것부터 그리고 지금 하는 우리 오늘 오신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름답게 제가 15년 동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만들어줬던 이야기처럼 그렇게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요. 장기 기억에는 의미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년날이 며칠일까요? 10월 9일이요. 오, 10월 9일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아는 그런 것을 의미 기억이라고 하는데 기억 중에는 또 전화 기억이라고 내가 자전거를 배웠으면 어렸을 때 배웠으면 커서도 자동적으로 몸이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감사 기억은 일화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따뜻한 이야기, 다람아리가 나한테 전해져서 우리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추억들이 장기간에 딱 나만의 추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을 많이 뽑아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생을 마치고 가실 때 아름다운 기억을 후손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과거의 좋은 기억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기억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내가 미래의 소중한 분들하고 어떻게 나누고 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저의 모토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중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인데 제가 시간이 30분이라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그것도 바꾸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백감사를 쓰면서부터 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는 105세쯤 되셨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행복나는 125라고 처음 가서 교육받은 곳에 가서 보니까 부모님께 100가지 감사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엄마한테 100가지 쓸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한 3,000명
이상은 부모님께 감사를 쓰는 책을 써서 이것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미라 기억들을 만들어서 책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일을 15년 동안 또 따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토는 고향이기도 하지만 저희 엄마가 저에게 전해줬던 DNA 속에 제가 자랐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많이 써내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이렇게 많은 강의들을 하는 중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그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이 긍정적으로 이어가라,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준비를,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제가 프로그램을 어제 30분을 어떻게 줄일까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 책대로 안 나오기도 할 거예요. 예, 인물들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렇게 감사 쓰기를 한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래서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그런 아이들이 인성교육으로 자라서 지금 현재 5학년 때 학습 부진하였던 친구가 쌍둥이 형제들인데 지금 하나는 서울대 치대를 갔고 하나는 명대 공대를 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 잠깐만요, 다른 걸로 한번 옮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드린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자입니다. 그래서 선행하는 국가, 존경받는 국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국민이 돼서 나라의 격을 올리자고, 그 다음에 하루에 제가 변한 것은 5가지 감사를 쓰는 걸 가지고 15년 동안 자기 전에 5가지 감사를 쓰고 자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문화운동은 누가 만드셨냐면 전 농심그룹 손옥 회장님이 만드셨습니다. 삼성에 계실 때 초인류 그룹을 이끄는 그런 회장님께서 내가 정년 퇴임을 하면 사회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러한 문화운동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써야지 저희 같은 국민한테 좋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쓴 것이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에 허남석 회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이 허남석 회장님께서는 포스코 541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신문에 나왔던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콘이라는 기계 정비회사와 포스코 데이터라는 IT 회사가 서로 합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ICT가 됐는데, 도련님 회사와 기계 정비 회사들은 어때요? 대졸과 고졸인데, 고졸에 있는 기계 정비 회사는 굉장히 돈을 많이 흑자를 내는데 IT 산업을 하는 IT 회사가 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합병을 했으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겠어요? 서로 굉장히 안 좋아서 포스코 계열사 중에 제일 꼴찌였었어요. 그런데 허남석 회장님이 가서 기업 문화를 이 포스코 계열사 중에 어떻게 올릴까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손옥 회장님하고 평상시에 기업에서 알았던 회장님이 만드신 이 문화운동을 가지고 우리 기업에다 한번 기여를 해보자 해가지고 기업에서 이것을 적용을 해서 각 가정마다 신문을 보내고 행복한 책을 읽기를 하고 감사운동을 했더니 사람들마다 집이 행복하니까 밖에 나와서 와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고 행복하냐, 일터가 행복해지냐 이렇게 물어보니 집이 행복하니까 회사 나오기가 행복해져서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 541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포스코가 제일 꼴찌였던 회사가 108%가 올라가서 포스코 계열사 전체 중에 1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계열사의 회장님 정준영 회장님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원인은 딱 하나, 내가 이런 기업에서 작은 일에도 일하는 당연한 일상을 감사하다 보니 이렇게 나의 일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포스코 기업이 먼저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포항 전체가 감사운동이 일어났고 2015년도에는 육군 전 대대가 감사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육군 전 대대가 나올 때 부모님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서 나오는 그러한 운동들을 저희가 하고, 이제 군인들도 감사 문화와 지금은 교도소 감사 문화, 그리고 전 국민이 한 번쯤은 10만 명이 감사를 다 접해봤다고 해요. 이런 운동을 가지고 우리 현정이와 사정이 이 쌍둥이들도
자기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학교에서 부모님께 감사를 쓰는 5월 8일 운동을 시작하다가 이 친구들이 여기서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저 선생님 카페에 가서 매일같이 25감사를 400일 동안 쓰면 만감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감사의 축하의 글로 신문사에서 아이들 그림을 사진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잘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라는 카페에서 이렇게 배운 대로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하루에 착한 일을 한 가지 하고 매일같이 쓰는 감사를 아이들하고 인터넷에서 770일을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하면서 저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매일같이 감사를 하루에 25감사를 쓰니까 저기는 거기 들어가서 계속 감사 댓글을 다는 선풀을 달다 보니까 제가 자존감이나 뭐는 저의 인생이 확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제가 이게 짧게 해놨던 것을 지금 여기에 넣어놨는데 노트북을 지참해라 해갖고 USB에만 담아야 되는데 노트북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계열사가 이렇게 기업이 변해서 마을로, 마을이 변해서 이제 가정으로, 가정 하나가 변해서 개개인에게 왔는데 예전에 제가 15년 때 감사를 하면 행복해진다고 말할 때에는 아무도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게 정말일까?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뇌 단층 촬영한 사진이 여기에 있는데 이 단층 사진은 뭐냐면 뇌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된 게 우리가 머리하고 몸하고 이어주는 게 목이잖아요. 그런 목이 이어지는 곳에 가장 중요한 혈류량이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목숨이 끊어졌다. 목숨이 다한 것 같다. 이렇게들 말씀해 주는데 이 목의 혈류량이 심장에서 머리까지 도는 이 혈류량이 빵빵 뚫려서 감사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의 단층 촬영을 보면 이렇게 8차선 도로까지 빵빵 뚫려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고를 다친 옆에 우리 오빠는 쓰러져서 한쪽을 못 쓰고 있는데 단층 촬영을 하고 보니까 까맣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단층 촬영은 어떻게 펼쳐나가냐면 감사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봉사단에서 즐겁게 봉사를 하면은 조그만 새끼를 연다고 해요. 그래서 혈류량이 빵빵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면 어때요? 쪼여들면 뇌졸중, 터지면 뇌경색, 심장도 쪼여들면 심근경색 이런 혈류량의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즐겁게 같이 함께 나누고 봉사하는 중에 더 많이 혈류량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부평구에서 일을 하면서 부평구에 자리 잡으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작년에 차서대 연합회에 계신 회장님이 우리 같은 행복나눔 일로 운동을 하는 지도자 선생님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디까지 개발을 하냐면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짧게 3시간씩 하는 강의를 아주 요약해서 줄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이야기와 봉사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출판으로 엮어갈까는 각자 남기는 건데 저는 어떤 말로 만들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으로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대표님들께 제가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교구 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교구가 없으면 요즘 친구들은 텍스트로 저희 때는 쓰면 다 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 집안에서 제가 감사에 붙여서 감사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번에 NFC라고 감사 편지 쓰는 이거를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9,000원이 들어서 앱을 했다고 해요. 지원 자금을 타서 했으니까 19,000원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께 여기 식사비가 1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식사비를 더 합당하는 선물들을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이걸 하나씩 나눠드리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받으신 선생님들께 한번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를 쓰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핸드폰에 NFC를 이제 떼서 쓸 건데 이거는 계속 지웠다 썼다 선물해도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제가 주로 하는 것이 어머니 편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 선생님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우와!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가지시고
제가 잘 보시고 있습니다. 네.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쓰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근데 하늘에 쓰는 건 누구의 치유일까요? 나의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 감사한다 소리를 못하고 엄마가 저의 품에서 84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어머니 편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추억하고 지금 살아계신 분은 어머니께 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 제가 어머니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귀로 들으시고 오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위에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편지林태주. 그토록 붉은 사랑 중에 어머니에 관련된 것만 제가 뽑아온 겁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꿈이 작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배 고되다. 글이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예품을 뒤적여 내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것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서 좋았고 들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이랑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몰려나올 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나는 뜻이 없다. 내가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 없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너는 책줄이라도 읽었으니 나를 헤아릴 것이다. 어렸을 적 내가 나에게 맺힌 듯이 물었다. 이장집 잔치 마당에서 일돋던 다른 여편네들은 제 새끼들 불러 전 나부랭이며 유밀과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일 때 엄마는 왜 못 본 척 나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지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내가 그 일로 서러워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어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멍울이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거라. 도박하기 그지없다.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호락호락 곁을 내주지 않지만 욕심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 허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다정한 구석을 내보여 줄 것이다. 홍곤하고 자주 눈비가 다녀가지만 맑게 갠 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퍼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문태주 현문집에 그토록 붉은
사랑이라는 대목의 어머니 대목이에요. 림태주. 박수. 우리 여기에 오신 15분의 대표님 절대로 입을 먼저 놀리지 마라. 제가 항상 남한테 뭔가 주고 싶어가지고 뭐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다 너 왜 안 줘 해가지고 받을 때 고마워하지를 않는다는 두 가지 명언만 지키고 살면 저는 이 세상 잘 살다 갈 것 같은데, 저는 저희 딸에게 이러한 배우지 못하고 부박하게 그지없는 엄마의 저런 아름다운 말을 홍건하게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관에다 자녀가 그러한 이야기를 읽고 부모가 돌아가신 걸 슬퍼할까 봐 써놓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따뜻하게 나누면서 책으로 이어지면 어떨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제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했던 이러한 운동들이 이렇게 개발도 됐지만 이렇게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모아서 제가 2024년 벌써 2년이 되었네요. 그분들이 썼던 100가지 1000명을 모아서 1000명을 제가 책을 만들어줬거든요. 이렇게 책을 10,000원 3년 여기다 써가지고 책으로 써서 본인이 간직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나는 이런 게 우리 딸이 써줬는데 도대체 너는 그런 것도 못 받았지?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면서 가시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키워드로 모아서 이렇게 100가지 감사 정원 이야기라고 제가 책을 내고 절판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올해 제가 오감 생활놀이와 감사 전문 관련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싶다 해서 선생님들마다 가슴속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아마 세계봉사단에서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단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강의 안에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녹일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루하루 번호를 매겨서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미안했던 일, 감사한 일, 이런 것들을 자기 전에 제가 다 정리를 하고, 안 좋은 건 어떻게 될까요? 반성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고, 감사한 일은 더욱 존중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고 꽃처럼 감사의 꽃은 한 분을 대상으로 100가지 감사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선물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한 운동들을 해서 군인부터 시작해 아마 이렇게 100가지 감사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그걸로 보람을 하고, 어떻게 쓰냐면 번호를 매겨가면서 구체적으로 단락적으로 내가 아팠던 거 좋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책을 쓰고, 마지막엔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해서 소중한 분과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강의를 다 하고 이제 실천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키우는 관상어입니다. 코이 물고기인데요. 이 코이 물고기는 조그만 어항에서 키우면 15에서 20cm, 5에서 8cm 정도, 조금 더 커다란 큰 수족관으로 가면 어떨까요? 15에서 25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강물에 방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20cm까지 자라는데, 120cm는 우리가 놀이기구 탈 때 아이들 딱 손 자르는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 유치원 아이들 키가 120cm라고 해요. 자, 2명이 들어도 안 될 만큼 이렇게 크게 커지는 거예요. 이 코이 물고기는 처한 환경에 따라 커지는데,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환경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은 갑자기 바뀌질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환경, 내 가슴의 환경, 나의 머릿속에 있는 아름다운 이 환경만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코이 물고기를 마지막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처한 환경도 바뀐다. 내가 해석에 따라 그런 결과물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 당연한 일상의 감사라고 하는데요. 내가 정말 오늘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 100만 원을 준다 해도 우리 딸이 만약에 아프면 강의하러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밥 먹는 거에 나를 둘러싼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고마운 환경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일상에 내가 감사함을 더욱더 많이 하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남겨서 우리가 책으로 남기고 후손에 갈 수 있는 일을 여기 세계봉사단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짧지만 30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시간을 보지 않아도 30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자,
경청해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거 15만 짜리입니다. 세계봉사단 회원 일동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광릉 시장상 2025년 12월 23일 날 인천시청 대의실에 가서 우리 박수 쳐주고 참 너무 좋았어요. 이거 한 드릴게. 살좀 찍어. 이게 저 인천시장 그 유정복이 형 유수복이가 내 친구예요. 그 친구는 금속과나고 나는 화학공학과 나왔어. 같은 학교 1973년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봉사들이 이게 지금 큰 영광이에요. 천이라니까 16년에 시장 그래요. 두 분이 말띠예요, 말띠. 말띠 해를 위해서. 감사. 야, 딱 우리가 찍어. 신문상. 야,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번 들어가. 오늘 식사 좋았죠? 맛있어요. 강사님 좋았죠? 강사님 여러분 내가 강사님 눈물. 눈물 났어 내가. 오, 강사님 너무 좋아. 허영명 원장은 옷차림도 멋있고 정말 너무 좋았어. 오늘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되게 강사인데요. 오늘처럼 원장님 감사는 감동받았어요. 아우 대단해.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시큰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런 특히 그 윤태주님의 글 있죠. 우리 엄마가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그런 얘기를 쓰는 것이 진짜 학교 문턱에도 못 갔어요. 그걸 어떻게 6남매를 다 대학까지 다 키웠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내 얘기 같았어요. 오늘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원래